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장생을 했고 오늘은 목욕을 할 건데요. 네, 목욕하기 전에 잠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말고 다른 선생님 이제 해서 공부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번 주에 피드백을 하나 받았어요.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좀 낮춰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좀 어려우신 선생님들도 계시긴 할 건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한글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배우고 있고 아직 아야, 어여를 더 배워야 되고 합쳐서 글씨를 만들어야 되고 문장을 써야 되고 그걸 또 응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리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설명하는데 단어도 필요하고 문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자꾸 조금 들어서 익숙해지고 단계를 넘어가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양해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 장생에 대해서 했고 오늘 목욕을 할 건데 장생은 그때 그 막 태어난 때라서 나이로 따지면 빵살에서 한 3, 4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목욕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장생 얘기를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아까 선생님이 을해일주의 오화월을 얘기하셨죠? 오화월. 요게 지금 장생이죠? 식신이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주이기는 한데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여러분들 TV 보시잖아요. TV 보실 때 뭐 연예인들이 요즘에는 뭐 연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자기네들 와서 사는 것도 얘기하고 몰래카메라 같이 뭐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시다가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러면 그때그때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럼 그것도 되게 많이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오늘 준비해온 사주 중에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온 사주도 있고 저번 주에 교육했던 거에도 제가 찾아서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그 유승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사주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아침에 이제 백색 소음 같이 틀어놓고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이대호라고 아시죠? 네, 야구 선수.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와이프가 그 얼굴에 UV 차단 크림 그거를 막 발라줘요. 와이프가. 그리고 계속 와이프한테 막 징징거리잖아요. 왜 나는 안 해줘? 왜 나는 안 해줘? 그래서 저 사람은 장생 같아. 찾아봤더니 딱 이사주더라고요. 식신장생.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음간장생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왕지기 때문에 전문가일 가능성들이 되게 많다고 했고 을해일주의 오화월은 아까 선생님도 경험이 많아야 된다. 교수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대호라는 선수가 그 야구계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되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상을 뭐 7개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받는데 뭐 수여하는데 받고 내려놓고 이렇게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장생 같은 기질을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 사주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주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혹시 누군가가 딱 저 사람 저럴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 요거가 식신이고 이 사람한테 이거 상관이죠. 네. 여기 정인이고요. 여기 간목이 있잖아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십성으로 뭐죠? 편재죠. 편재가 아버지인데 편재를 생하는 게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 이게 이제 얘를 생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아버지면 아버지를 생하니까 요거는 할머니겠죠. 여기에 지금 이 이대호는 상관 식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스토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환경이 안 좋았는데, 그쵸? 할머니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그 생각도 했었어요.
자기가 우아월에서 엄청나게 일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안방에 임수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휴식하겠죠. 안방의 정인이 엄마같이 해주겠죠. 간목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다. 그래서 한번 요걸 갖고 와봤어요. 응? 그쵸. 결혼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목욕은 한 5살에서 7, 8살? 이 정도이겠죠. 나이가. 아까 장생은 어린아이였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마시멜로우 실험한 거. 그게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잖아요. 아시죠? 마시멜로우를 주고 이거 뭐 15분이면 15분, 30분 있다 먹어. 그러면 내가 2개를 줄게.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은 애들은 받고 못 참은 애들은 못 받았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중에까지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찾았던 그런 실험인데, 마시멜로우 이야기라고 책으로도 나와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마시멜로우 실험에 참가했던 애들이 딱 요 나이거든요. 요 목욕의 나이 애들을 실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을성이 없으니까. 참을성이 없는 애들이니까 요 참을성이 없는 애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실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의 큰 특징은, 그래서 선생님이 변덕이라고도 얘기하셨잖아요. 참을성이 좀 떨어져요. 목욕은. 어쩔 수 없죠. 엄마가 이거 만지지 마. 그럼 이렇게 엄마 갔다 오면 이렇게 쓱 만지잖아요. 그게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애기들은 귀엽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알고 있죠. 미운 7살. 말썽꾸러기잖아요. 말 안 듣고. 그쵸? 제멋대로인 게 있겠죠. 물론 말 잘 듣는 애들도 있지만 제멋대로 있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목욕은 또 우리가 신살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음간과 양간의 목욕지가 달라요. 그렇지만 연살은 모두 왕지거든요. 좌오묘유. 근데 여기에서 양간의 목욕지는 모두 좌오묘유예요. 그래서 목욕은 약간 도화의 기운이 있거든요. 도화의 기운이 있는데 그 도화의 기운을 가진 목욕이 실증도 잘 내고 그리고 육심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칫 멋도 부려야 되니까 얘가 사치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도화는 또 유흥도 되니까 향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조금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쓰면 그게 또 예술로도 가요. 그래서 도화가 있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여기도 한 분 계시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목욕의 기질이다. 그래서 목욕은 좀 참을성이 필요한 애고, 우리가 그때 처음에 12운성을 할 때 옛날에는 이 목욕의 나이에 자주 잘못되기도 했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고 씻기기도 했다, 이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목욕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들이 생길 수도 있는 때라서 조금 조심스러움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목욕이 있다면. 그럼 이제 양간 목욕과 음간 목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간목의 목욕지는 자수예요. 그렇죠? 병화는 묘목, 무토는 모목, 그리고 경금, 오화, 임수는 유금이죠. 너무 내렸었나요? 간목의 자수는 십성으로 정인이에요. 그리고 목욕이고, 병화의 묘목도 정인이죠. 이것도 목욕이고요. 무토의 묘목은 십성으로 정관이고 목욕이에요. 경금의 오화도 정관이죠. 임수의 유금은 정인이죠. 양간은 목욕이 모두 관인이에요. 아까 저희가 선생님 수업 때도 관인과 식재에 대해서 잠깐 들어봤는데, 관인은 좀 일단 들어오는 성분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장생을 했는데, 장생은 간목이, 그러니까 양간이 편인이었어요. 편인장생. 그러니까 편인하고 정인하고도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장생하고 목욕하고 성분이 조금 비슷한데, 편인하고 정인으로 조금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편인은 나를 막 보여주는 성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나를 땡겨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편인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을 좀 맞춰봐.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가 편인이겠죠. 예. 네. 근데 정의는 어떤 거냐면 나를 막 보여주잖아요. 정의는 이랬어 저랬어 보여주는 거니까 정의는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해 알겠어. 편인하고 정인하고 살짝 다르겠죠. 근데 이제 특히 간목의 이제 자수정인부터 한번 볼 건데, 간목도 우리가 십천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성분이거든요. 갑을병정으로 나가잖아요. 간목이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성분이고, 지지로 보면 우리가 자축인묘로 나가거든요. 그럼 자수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성분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음양을 배우고 음양에서 목화가 나뉘고 금수가 나뉘고 목화에서 다시 나뉜 게 첫 번째로 나뉜 게 간목이었고, 그쵸? 자수도 일양이 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간목은 워낙에 좀 뭐 평두살, 그래서 첫 번째 1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런 자수까지 정인으로 들어와서 얘가 첫 번째로 뭔가를 해야 되는 애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새로운 것들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간목의 자수가, 간목 일간의 자수를 가진 사람은 자꾸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된 걸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실증을 많이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자수 같은 경우는 어떤 성분일까요? 해자축 수의 가장 가운데 있는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자수가 굉장히 조용한 성분이죠. 우리가 수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사주에 자수나 축토가 있으면 비밀도 있다, 이런 기억나세요? 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자수 정의는 어떻겠어요? 진짜 고요하고 되게 조용하고, 그쵸? 그리고 완전히 수는 이렇게 응축하는 기운도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는 맑고 깨끗한 아이겠죠. 그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기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목의 자수는 또 정인이니까 인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할까요? 완전히 미시적인 공부도 하고, 완전히 오래되고 조금 이렇게 좀 더 엑기스로 모아져 있는 옛날 공부를 하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계속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술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술가가 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자수 자체가 일양이 시생하니까 약간 이렇게 임수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조금 감성적이고, 또 한한 애가 아니고 습한 애기 때문에 그런 좀 인성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는 아이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조금 예술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되게 고요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음악을 한다면 철학 같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음악을 한다면 어떤 음악을 할까요? 종교음악? 종교음악 좋다. 종교음악이나 약간 조용한 클래식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고급진 거 조금. 네. 그런 음악으로 갈 수 있는 성분들도 많다. 근데 자수는 육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잘 써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수적인 성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수정인적인 성향으로, 목욕적인 성향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목욕은 어찌됐든 도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인이잖아요. 정인은 죄책감이 없죠. 약간 이렇게. 정인도 약간 철부지잖아요. 근데 걔가 목욕까지 갖고 있으니까 약간 이게 뭐 편인이 봤을 때는 골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얘가 갑자가 정인의 마음으로 저게 갖고 싶으면 갖지 않을까요?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잘못될 경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연살, 도화살 같은 경우는 뭐 남녀 관계도 많이 얘기하는데, 갑자들은 좀 그런 죄책감들이 조금 없을 때가 있고, 그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개념이 좀 약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가 좋다, 나쁘다, 착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간목이 어린 간목이 자수정인의 목욕을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뭐 말하자면 뭐 저같이 관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 안 가고 뭐 쇠지 있고 이런 사람이 보면 뭐 말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지.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저희 집에 이분이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나? 이분의 여자친구가 원래는 제 고객이었고 여기는 남자친구분인데 결국 딴 여인이랑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자미원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지금 자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가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라던가 귀문이 들어가면 조금 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분도 지금 막 이런 자미 원진 귀문 같은 게 살짝 있으시잖아요. 제극인을 지금 당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공부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다니고 버클리로 가서 공부도 하시고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미토가 관여했죠. 제극인을 당했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수만 하시진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오셔서 이제 상업 음악을 하셨겠죠. 미토가 관여된 음악. 그래서 뭐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분도 그 여자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분 거랑 자기 거랑 많이 보셨는데 그 여자친구분의 고민이 지금 이런 거였어요. 너무 자수정인이다 보니 끼가 많은 거잖아요. 여기도 도하고 여기도 도하니까 이제 이분이 밖에 나가서도 너무 심각하게 인기가 많다. 심각하게 인기가 많은데 또 이분은 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고 다니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우 여자친구의 고민들이 있어서 많이 오셨었는데 이런 자수정인들은 그런 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술 쪽으로 풀리면 진짜 너무 예쁘고 좀 영적이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인간관계로 풀리다 보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요분이 여기가 기미거든요. 간목 입장에서는 미토가 천을기인이잖아요. 천을기인 정제잖아요. 눈이 엄청 높으시겠죠. 여기 달리셨겠죠. 엄청. 결혼을 하셨어요. 을사년에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이런 기미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봤는데 미토가 아까 양의 끝이라고 하셨잖아요. 문명이 엄청 많이 발달된 곳 거기에 있는 천을기인이니까 약간 인조인간이에요. 여자분이 결혼하신 분이 여기도 약간 기문이니까 그쵸? 저는 왜 약간 여기 인조인간 있잖아요. 이렇게 인조인간 예쁜 인조인간 잘 고친 인조인간 그쵸? 예. 그것도 성형도 미토로 예쁘게 잘하면 좋은데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천을기인처럼 고급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돼서 결혼도 하셨다. 여기에 병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병화가 떠서 자수가 있는데 병화가 떠서 이분은 부모님 역할도 되게 좋으셨고, 그리고 여기가 정인이잖아요. 여기도 정인이고 정인격이죠. 근데 김이면 나이가 있으시죠. 79년생이니까. 네, 결혼을 오래 하셨고.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신데도 지금까지도 결혼하기 전까지도 계속 청소해주시고 오셔가지고, 네, 케어해주고 그런 복도 있는 거예요. 정인이니까. 거기다가 요렇게 끌고 오는 게 있죠. 을사년에. 요렇게 끌고 오는 게 있으니까 정인을 끌고 와서 정인이 많아졌잖아요. 인성이.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이 물려주신 문서 같은 것도 빵빵한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수는 되게 좋은 성분이기는 한데 특히 자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개수도 마찬가지지만 자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욕지처럼 쓸 때에는 조금 불안하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 같은 경우는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특히 갑자일주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오래 해야 된다. 그래야 좀 제대로 이런 자수같이 깨끗한 인성을 정말 잘 쓸 수 있을 건데 좀 여기가 좀 망가지기도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나이가 그때 저번 주에 우리가 공유 거를 올렸는데 공유 사주 아니라고 하던데 지금 이분도 여기 지금 인묘되는 거죠? 네. 결혼이 늦으셨겠죠? 김이 지금 79년생이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계속 지금 방해한 거죠. 아마 이런 거는 사주적으로 뭐가 풀려서 결혼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원래 이분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결혼을 네, 안 할 줄 알았는데 비슷한 사진인데 스킨십이 엄청 많아요. 남녀 모두 불문하고 무조건 봤다 하면 안 있고. 정이 많은 거지. 자수는 또 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수는 안아주 그런 스킨십 없어. 그 자수 네. 요거는 병화의 묘목정인이죠. 육정인, 그쵸? 병화는 아까 갑자하고 조금 다르겠죠. 갑자는 수생목이었잖아요. 얘는 뭐지? 목생화죠. 목생화. 목생하면은 완전히 발산하는 거 확 보여주는 거죠. 아까 자수는 정인인데 정인은 내가 몇 번 얘기해야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성분이지만 자수예요. 비밀스럽고 감추는 어떤 그런 기운들도 있는데 얘는 어때요? 드러내겠죠. 안 감추겠죠. 자기의 인성을 모두 다. 여기에 자칫 상관 같은 거 같이 껴있으면 어떨까요? 상관 같은 거 같이 껴있으면 상간의 정인인데 상간의 정인이면 말도 잘하고 워낙에 나를 보여주고 싶은 성분인데 그게 목생화로 돼 있어요. 그럼 약간 이런 목생화의 상관과 정인 이런 육정인을 가지신 분들이 약간 투머치 토커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시겠죠. 귀에 피 나와. 네네네. 꼭 필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서 조금 내공이 쌓이고 세련돼지면 그게 조금 덜 하겠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저희 딸이 기묘생이거든요. 병화인데 여기 월지도 기토예요. 그러면은 우리 딸은 양쪽에 상관을 2개 올리고 지금 여기 정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가 약간 투머치 토커예요. 암호하구나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정인이니까 또 그렇죠. 꺼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아줌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 때도 막 서로 사귄다고 그러잖아요. 손잡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애기도 어리니까 그런 이제 그 나이에 맞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줌마랑 자기 남자친구 얘기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비밀을 잘 지킬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인성이 하나만 있어요, 따님이? 우리 딸은 인성이 하나예요. 월지에 있어요. 근데 여기 상관들이 강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생하니까, 묘목이니까 막 다 얘기하고, 거짓이 없고, 앞과 겉이 똑같고, 근데 또 귀엽긴 하지만, 정인들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정인들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눈에 다 보이는 거짓말. 근데 이제 나는 엄마니까 처음에 이제 이 친구, 우리 딸이 저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면 같이 또 가공감 증후군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같이 막 흥분하고 막 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니까 C를 갖기 위해서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정인들. 거기다가 이제 상관 들어갔잖아요. 상관 페인이고 정인 있고 이러면은 요게 약간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인으로 되게 얄밉게 싹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정인이 있잖아요. 천간에 2개나. 근데 또 정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줄 놓고 있으면 막 당해요. 저기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막 깜빡깜빡 넘어가는데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이제 그때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제 안 당합니다. 근데 안 써. 어?
안 나가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안 써먹어. 아, 써먹어요.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 그러니까 빠진하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저한테 뭘 원할 게 있으면 저를 그렇게 찾아와요. 엄마, 점심은 먹었어? 막 이러면서 저하고 무슨 이렇게 뭐 남자친구 얘기도 안 하는데 괜히 막 남자친구랑 싸웠어. 엄마 어떡하지? 얘가 이랬어. 괜히 막 제가 또 혹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막 돈독하게 한 다음에 저한테 요구하는 걸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 이렇게. 점이 잘 살겠네. 예. 이게 지금 상관의 영향이 커요. 원래는 제가 좀 약간 바보 같은 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기도했어요. 진짜 저같이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 말고 여우 같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잘해요. 똑똑하긴 한데 이런 정인적인 습성도 있고 이제 이 아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육지가 있으니까 그냥 다 보여주는 거 다. 되게 민망했죠. 옆에 있는 아줌마하고 남자친구 얘기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네네네네. 근데 착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게 습이잖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딸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데 정인이고 많이 보여주니까 이거는 약점을 많이 노출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일간이니까 이게 상관이고 그렇죠? 이게 정관이에요. 그럼 밖에 있는 상관들이 안에 있는 정관한테 계속 상관경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부모 형제 자리에도 있으니까 저도 한몫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사실은 대운이 지금 금대운으로 흘러요. 금대운으로. 우리 딸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무재성이에요. 우리 딸은 무재성인데 이게 금대운으로 흐르니까 여기에 금이 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토가 수를 극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관경관을 당했던 건데 금이 들어가면서 토생금, 금생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거짓말같이 이런 일들이 하나도 안 생겨요. 저희 딸은 좀 되게 심했거든요. 강아지만 끌고 나가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강아지만 끌고 나가도 그러니까 이런 상관경관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얘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운 때문에 괜찮아졌고 여기 또 묘목이 있고 개수 있고 막 이 상관도 감정적인 성분이잖아요. 십성으로. 그러니까 뭐 막 발랄하고 막 깨발랄하고 이러다가 또 막 울고 불고 막 여기 습이 좀 많으니까 그런 성향들도 있다. 그래서 요런 병화 같은 경우에는 요런 묘목 육정인으로 있을 때에는 조금 솔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착하겠죠? 목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막 인묘진 이렇게 같이 갖고 있으면 장생에다가 목욕이니까. 거기다 인성으로 응? 같이 있으면 더 날리면 같이 있으면 장생 인성도 있고, 그럼 우리가 정편인만 있어도 정인으로도 받아야 되고 편인으로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성이 또 장생이고 묘목이니까 계속 줘야 되겠죠. 계속 손만이 가는 스타일이죠. 이러다가 삐졌다가 그쵸. 어떤 분이 여기 병화의 일간인데 쌍장생을 가진 딸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병인일주에. 그래서 제가 그분 상담하면서 얘기했어요. 저기 사위 얻으며 잘해주시라고. 딸 계속 이거 할 거니까. 그쵸. 잘해줘야 되겠죠.